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우기 공시일기 이제 파트 5인데, 5% 지분 신고, 주식 등의 이제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는 이제 제목인데, 여기서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냥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자공시만 이 방송 통해서 제대로 좀 배워놓으시면, 뭐 정말 기업들 발굴하는 건, 뭐 1년에 정말 많은 걸 발굴할 필요는 없어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뭐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내부자 매수 그걸 통해서 한번 알려드렸고, 이제 오늘은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자죠. 근데 주식 등의 이제 대량, 물론 이제 내부자도 신고를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 뭐 자산 운용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식을 5% 이상 갖게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 사례까지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촬영하는 날짜는 6월 13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6월 14일 날 이거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지분 공시죠. 근데 오늘은 이 위쪽에 있는 거. 투자자가 5% 이상을 갑자기 신규로 취득하면 5%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돼요. 5% 이상 취득하면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되고요.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요 지분 보유 주주는, 그리고 추가로 1% 이상 변동이 생기면 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5%를 확보하고 1%를 더 샀어요, 추가로. 그러면 그때 또 공시해야 되고, 아니면 1%를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그럴 때도 공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분이 이제 5% 이하로 그래서 낮아지면 그때는 또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5% 이상일 땐 이런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시 통합 공세 항상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지분 공시 누르시면 돼요. 지분 공시.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우리가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환 보고서를 한번 클릭을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거 V 표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을 보고서를 하시고 검색 버튼 딱 누르시면, 이렇게만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정말 많죠. 근데 이 중에 그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여기 롯데칠성음료 한번 볼게요. 저는 근데 이 모든 걸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인을 봐보세요. 제출인을 보시다가 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자산운용사가 딱 있으면, 저는 거의 자산운용사만 봐요. 어차피 내부자 이렇게 뭐 이 제출인 이제 개인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내부자 매수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제가 여기서 확인하는 거는 좀 유명한 자산운용사들 있죠. 뭐 해외나 국내. 그것만 찾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눈에 들어온 건 VIP 자산운용. 여기서 편입했던 기업들의 성과가 실제 괜찮았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3번. 그러니까 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사항 보고서 보고의 개요에서 3번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3월 7일 날 6.67%였죠. 1년 전에. 근데 이번에 추가로 1.13% 더 산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편입을 했구나. 그래서 1%가 넘어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분 증감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 신규 보고인지 지분이 실제로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근데 이건 늘어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확인서에 어떤 목적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단순 투자죠. 이건 그냥 단순하게 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어떻게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투자 목적 확인. 단순 투자 목적은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경영권 행사 목적이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 요동을 칩니다. 왜냐하면 적대적 M&A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산운용사가 경영권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이게 또 시장에서는 M&A? 그러면서 막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이제 단순 투자 목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을 해야죠. 어떤 목적인지 확인하시고, 그럼 이 대량 보유자가 누군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VIP 자산운용 워낙 유명하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자산운용 초기액 나와 있고, 이 최준철 김민국 대표가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죠. 옛날에 이제 서울대 그 가치투자 동아리 출신이시고 VIP 자산운용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죠.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 변동 내역이 있어요. 맨 밑에. 그러면 이제 매매한 내역이 나옵니다. 실제 이렇게 중간에 팔기도 해요. 근데 뭐 3월 8일부터
이렇게 장내 매수한 것들, 예, 가격도 나오니까 아 이런 가격에 사고 팔았구나,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도 HDC는 그 전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걸 아마 투자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라이브 할 때 그 물어보시더라고요. HDC 그때가 주가가 그렇게 뭐 썩 움직일 때는 아니었어요. 지지부진할 때였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주가 거의 2배 올랐어요. 이 공시 이후로 지금 주가 2배 올랐습니다. 근데 저도 HDC는 그때는 HDC 현대산업개발 정도 알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제가 왜 이 기업을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시도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렸냐면 VIP 자산운용이 갑자기 지분을 신규로 취득했다는 거예요. 5.42%를. 그래서 왜 이 회사를 지분 취득을 했지? 근데 가격을 보니까 그땐 여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의아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거 샀으니까 좋아지겠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제 조사를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왜 샀을까? 예. 전화한다고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 찾으면 나옵니다. 공시나 뉴스. 그래서 찾아봤더니 제가 이거 신문기사랑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전자공시랑. 그랬더니 저는 이것 때문에 샀다고 생각을 했어요. 통영 에코파워. 예.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 막 이제 그 대선 끝나고 LNG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11월 14일이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근데 통영 에코파워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통영 에코파워가 여기 그 통영의 LNG 발전소입니다. 여기서 전력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 지분 구조 보시면 HDC랑 하나에너지가 60.5, 39.5. 하나에너지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LNG 발전소는 되게 알짜예요. 돈 잘 벌어요. 예. 그래서 그때 뉴스 나왔던 건 10월 29일 날 당시에 상호분정 개시했고, 이 LNG 저장 설비 갖춘 복합 화력 발전소인데 가스터빈 2기랑 스팀터빈 1개. 그래서 옆에 또 LNG 저장 설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그러니까 뭐 경쟁이라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좀 비슷한 사업하는 회사가 여주에너지, 나래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1년에 2천억씩 버는 거예요. 통영 에코파워도 비슷한 규모니까 그러면 여기도 1년 동안 가동을 하면 2천억 정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거기다 미국은 이제 LNG 개발해가지고 LNG를 대규모로 수출할 거고, 그럼 조금 더 LNG를 싸게 받겠죠. LNG를 원료로 전기 만드는 거니까 원료비가 줄면 또 그 부분도 좋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영업이익 한 2천억 예상하고, 근데 70% 정도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단순히 계산해 본 거예요. 영업이익이 70%가 보통 순이익이 되니까 그럼 1,400억 나오겠죠. 그냥 단순 산술로. 그럼 HDC가 지분 몇 프로죠? 60.5. 곱하세요. 그럼 연간 예상 순이익이 여기서만 910억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가동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로 넘어가서 1년치를 계산해 본 거예요. 근데 24년 실적은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23년 실적이 HDC가 1,100억 벌었거든요. 여기 900억 그냥 단순 합산해 보세요. 2천억이죠. 예. 근데 그때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됐어요. 그때 시가총액이 아마 8천억 정도 됐을 거예요. 예. 2천억. PER 4배잖아요. 시총 나누기 이익이니까. 포가 4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은 많이 안 줘요. 안 줬어요. 근데 어쨌든 PER이 막 3배, 4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게 딱 드러난 거죠. 물론 이만한 이익을 낼지는 그때는 몰라요. 근데 이번에 그 후로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실적 보면서 검증은 하는 거죠. 포 4배짜리. 그래서 VIP 자산운용이 이것 때문에 투자를 했구나. 요 가치가 숨겨져 있었구나. 예. 그리고 나서 HDC를 더 사더라고요. 네. 한 번만 산 건 아니었어요. VIP 자산운용. 더 지분 신고를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숨겨졌던 게, 이건 이제 제가 신문에서 찾은 아이디어인데, 신문 보다 보니까 용산 아이파크몰이 덕후들의 성질이에요. 이런 거 있죠. 예. 이걸 프라모델, 저도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막 조립해가지고 로봇 같은 거 했던 기억이 있는데, 키보드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이 이런 HDC에서 되게, 예, 독특한 것들을 많이 판다고 합니다. 덕후들의 성지라고 하는데, 예, 여기가 영업이익이 원래 45억인데 작년에 482억까지. 그리고 여기 외국인도 많이 가요. 예.
여기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근데 HDC가 이 지분을 87.1%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파크몰도. 이것도 숨겨진 자산이죠. 그러면 이제 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꼭 이런 것 때문에 올랐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제 2배 올랐고, 아마 이거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누가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또 가져가야 되나 아마 고민도 되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누가 뭐 좋다고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공시 분석을 통해서 이런 그러니까 실제 2배 올랐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도 발굴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됐으니까 다른 것도 잘 됐지가 아닙니다. VIP 자산운용에서 지분 공시한 것 중에 못 오른 기업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솔루엠 같은 거. 솔루엠은 참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발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인카금융 서비스라고 혹시 아세요? 제가 이제 5월 달에 이거 공시나고 바로 소개는 해드렸는데 저도 잘 몰랐던 기업입니다. 근데 머스트 자산운용은 제가 알아요. 되게 유명한 데입니다. 여기 대표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반성문도 쓰셨어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이 막 투자했다가 성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주가가 박살나가지고요. 진짜 잘 나가던 자산운용사인데 막 반성문 쓰시더라고요. 지금은 또 다시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머스트 자산운용도 되게 유명한 데인데 여기가 전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지분 취득 신고 공시한 걸. 그래서 5.76% 인카. 그래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도대체 인카금융을 왜 산 거지? 저는 전혀 모르던 기업인데 인카금융? 그때가 여기였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지분 신고했을 때. 근데 그 후로 주가 더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직접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제 보고서도 찾아보고 전자공시 보고. 한마디로 독립보험 대리점이에요. 그래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사 제휴해가지고 이 인카금융 서비스에 뭘 제공하냐면 보험 상품 비교 판매해줘요. 근데 거기에 보험 설계사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분 통해서 이제 가입하신 분이나 보험을, 아니면 또 제 방송을 보시는 보험 설계사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업계 1위예요. 업계 1위고, 이걸 이제 GA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판매하고 수수료로 이제, 예를 들면 현대해상의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해상의 보험 상품을 판매했을 때 현대해상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겠죠. 인카금융이. 그러면 그 돈을 설계사분들한테 일정 비율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인카금융이 가져가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이제 판매 수수료. 이게 뭐냐면 현대해상이나 삼성화재가 인카금융, 보험 팔아줘서 고맙습니다. 판매 수수료를 줘요. 약간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출 원가는 뭐죠?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요 매출 원가를 빼면 나머지가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인카금융 서비스의 핵심은 보험 설계사의 역량과 이제 규모죠. 근데 인카금융의 설계사 조직이 2017년 만에 8,355명이었는데
올해 3월 기준으로 17,603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검색만 하셔도 다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요즘엔 내가 조금만 이제 노력하면 정보 찾는 건 되게 쉬워요. 이걸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최병채 회장님이 보험 설계사 앞으로 3만 명 확보하겠다. 이게 결국엔 그 경쟁력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보험 대리점에서 여기 보면 이제 인카금융서비스도 IR 자료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보험사가 직접 했는데 이 부분 있죠. 상품 개발, 마케팅, 판매, 사고 요거를 GA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험사는 상품 이렇게 개발하고 예.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우리한테 제공만 해줘라. 우리가 판매하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보험사도 좋을 수 있죠. 예. 이런 거를 외주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직영과 사업가형이 있대요. 여기는 인카금융 사업가형이에요. 그래서 거기 영업관리자가 해당 영업조직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직영 본사 부담, 그러니까 사업가형은 본사 부담이 낮아요. 그러니까 인카금융 서비스가 비용 부담하는 게 좀 낮은 거죠. 그래서 뭐 이 독립보험 대리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영이냐 사업가형이냐 사업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이하 지점들을 관리하고 예, 지사형에 비해서 내부 통제가 용이하고 업계 환경 변화 대응에 되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업가형으로 분리하고 사업가형은 영업점들이 그 안에서도 독립된 형태로 운영을 한다. 비용 부담을 낮춘다. 그리고 보험계약 수수료 매출인데 이게 유동계약 부채로 이제 유동계약 부채 그거잖아요. 보험회사가 독립대리점에 미리 지급한 이게 왜 부채로 잡냐면 보험사가 독립대리점한테 이제 보험이 판매가 됐으면 줄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보험계약을 할 때 막 장기 계약은 막 10년 이상 하잖아요. 예. 10년 이상 하는데 이거를 끝까지 유지하는 분도 계시고 중간에 해약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일단은 보험사는 인카금융에 일단 수수료를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고객이 보험료를 다 납부한 게 아니잖아요. 예. 안 왔는데 미리 준 거예요. 예. 이 고객이 끝까지 유지할 걸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리 지급받았다. 그래서 유동 계약 부채로 그러니까 미리 받았기 때문에 부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가하면요, 예, 결국에 이 보험계약 수수료 매출이 급증하고 있구나 이걸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인카금융은 유동계약 부채가 늘어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계속 늘죠. 예, 올해 1분기까지.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률은 좀 둔화되겠죠. 그래도 꾸준하고 그래서 2020년부터 25년까지 4.4배나 증가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영업이 잘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연평균 44% 성장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당시 5월달 지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더 주가 올라왔지만 당시 지표인데 보시면 예, 매출, 영업이, 예, 주당 순위, 예, 그냥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분석하고 근데 그때 보고서를 보니까 그 PER이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20배인데 당시에 인카금융이 7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더 올라왔어요. 지금은 한 9배 될 겁니다.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7배밖에 안 된다고? 그럼 주가가 비싸진 않네. 근데 앞으로 더 성장한다면 네,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하나의 예시지만 인카금융이란 이제 저도 아주 생소한 기업을 이렇게 찾아본 거죠. 네. 세 번째는 이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T3라고 예. 기억하실 겁니다. 되게 시총 작은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의아했어요. 이걸 왜 VIP 자산운용 같이 큰 회사가 시총 1,000억 정도 되는 회사를 지분을 막 5%나 산 거예요. 예. 왜 샀을까? 예, 약간 이제 의아하긴 했죠. 처음에. 이게 2월 달이거든요. 뭐 좀 오르는가 싶더니 또 주가 안 됐죠. 한참 안 좋았어요. 예, 안 좋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총 3번 샀어요. VIP 자산운용. 4월에도 사고 여기. 근데 실제 주가는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T3도 저도 몰랐던 기업이에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2월에 분석이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 회사 왜 샀을까? 예. 왜 최준철 대표가 이걸 샀지? 예. 이제 이런 고민이죠. 물론 거기 뭐 밑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샀을 수도 있지만, 근데 알아보니까 오디션, 그라나다 에스파다 같은 그 게임 있죠. 한빛소프트라고 되게 유명한 게임사예요. 예. 근데 여기서 게임을, 요게 주력이에요. 근데 여기 지분 30.7% 갖고 있고, 드론 사업도 하고, T3 솔루션은 디지털 트윈.
T3 파트너스는 벤처기업 투자입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네 개 다 괜찮아요. 예, 딱 우리가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일단 게임에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이번 1분기 실적도 보면 매출 27.3% 증가, 영업이익 35.2, 순이익도 괜찮았어요. 예, 38억 정도 벌었죠. 그러니까 게임에서 돈 잘 벌고 있어요. 꾸준하게. 이익도 증가하죠. 예, 그리고 드론 유통 있죠. 중국의 DJI라고 그 세계 최대 그 드론 제작사 있죠. DJI입니다. 이게 SJI가 아니고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드론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유통하는 거예요. 드론을 만드는 않아요. 유통사고. 요새 드론이 또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죠. 그 T3 솔루션이 뭐냐면 저는 이제 VIP 자산운용이 이 회사 때문에 투자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던 게 T3 솔루션 요거 디지털 트윈 하는 거예요. 요거 스캐너 들고 다니면서 요런 가상 공간을 찍어요. 그래서 요거를 디지털 화면으로 바꿔주는 거죠. 예. 요 젠스당이 하려는 게 이런 거잖아요. 디지털 트윈.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요 실제 공간을 이렇게 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현대차도 하고 있는 게 이런 사업이죠. 현대 오토웨버가. 근데 이거를 자회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회사 T3. 드론이나 이런 걸 측량기 통해서 이런 건설 현장이나 이런 공간을 다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 디지털 트윈, 예, 가상 공간 만든 거죠. 그리고 작년에 39.2% 성장했죠. 영업이익. 올해도 1분기 35%. 아니 기본적으로 또 성장도 해요. 예, 배당도 한 3% 주고 순연금이 무려 70% 시총에. 게임 서비스가 매출 잘 나오고. 그러니까 기반이 탄탄한 거죠. 게임으로도 돈 잘 버는데 이 새로운 사업들도 괜찮고 또 요새 벤처 기업들도 벤처 투자 회사들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VIP 자산운용이 계속해서 지분 취득했고 얼마 전 5월 23일은 무려 지분을 시간에서 한 방에 취득했어요. 7%를. 그래서 지금 전체 지분이 13.6%, 69%까지 갔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사죠? 뭐 경영권 인수는 아니에요. 단순 투자니까. 근데 어쨌든 좀 많을 정도로 예, 이 시총 작은 기업을 인수를 했던 계속 지분을 취득. 그리고 여기 대표이사도 사요.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실제 이 홍민균 대표가 23년 7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얼마 샀냐면 2년간 50만 주 샀어요. 평균 단가 한 1,500원 됩니다. 7억 5천만 원. 금액은 적지만 시총 비중, 시총 감안하면 적은 게 아니에요. 7억이면. 이렇게 작은 기업을 대표가 7억 5천만 원이 샀다는 건 굉장히 큰 거죠. 적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대표이사도 꾸준히 사고 물론 주가 지금 성과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분석을 해봤던 거죠. T3도 그랬고 최근에 좀 약간 의아했던 기업 중에 하나 롯데관광개발 기억나시죠? VIP 자산운용이 샀다. 아시겠지만 저는 롯데관광개발 그렇게 좋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왜?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옛날에 3년 전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3년 전에 롯데관광개발 아니 왜 이렇게 이 기업을 많이들 투자하시는지 제가 이유는 모르는데 되게 많이들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카지노 대표회사 한 건 좋은데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분석해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자 비용 감당도 쉽지 않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후로 뭐 주가 좀 안 좋긴 했어요. 뭐 시장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뭐 중국인들 아직 제대로 오지도 않았고 근데 갑자기 VIP 자산 여기서 지분 물론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뭔가 또 뭐가 바뀌었는데 내가 못 본 게 있나 확인을 해본 거죠. 근데 그래서 분석 들어가요. 제주 드림타워 복감 리조트 아시죠? 여기 요게 외국 이제 중국인들은 여기에 비자 없이 30일간 이제 입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카지노가 제일 비중 높고 원래는 옛날에 여행사였어요. 여행사였는데 이제 카지노로 완전히 탈바꿈했죠. 그리고 마카오 출신 실무진도 영입을 하고 근데 여기 제가 대신증권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놀랬던 게 요 데이터입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그때 강연회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예요. 예전에 한번 오프라인 강연회 때도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요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드랍액이 칩으로 바꾸는 이제 그 돈이죠. 폭발한 거예요. 다른 어떤 연도보다. 그리고 방문객 수도 역대급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 뭐가 바뀐 거죠. 지금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카지노를 많이 가지? 롯데관광개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바뀐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관광객 수가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고치 찍어버렸어요. 그 중에 일부가 또 여기 오는 거죠. 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지금 카지노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근데 이 보면 순금융자산이 이렇게 부채가 많아요. 이 밑으로 갔다는 거는 부채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순부채가 1.2조. 근데 어쨌든 이제 회사가 돈 벌면 이거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 VIP 자산운용은 성장에 베팅했구나. 어차피 뭐 지나간 부채 이거보다 이제 카지노 또 중국 소비 또 한한령 해제될 것 같고 중국인들 더 오겠죠. 3분기 되면 비자 한시적 면제가 이제 본격도 시작되니까 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투자했구나 그걸 느끼고 저도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꿨어요. 네, 생각을 그냥 너무 부채만 생각할 필요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 누가 물어보셨을 때 저한테 이제 그 언제죠? 그 수요일마다 제가 라이브 하니까 괜찮다. 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언급을 드렸던 거니까 저도 이 공시를 보고 공부하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유연해야 돼요. 고집 부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아, 난 롯데관광 별로니까 영원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바뀌어야죠. 예. 그게 이제 계기가 한번 됐고 또 대덕도 있어요. 대덕 뭐 전자 아시죠? 예. 거기 지주회사인데 VIP 자산운용이 또 여기서 산 거예요. 예. 한참 뭐 주가는 안 좋았다 또 최근에 올라왔는데 왜 샀을까? 보니까 저는 이 회사는 아마 저평가돼서 산 것 같아요. 현금이 진짜 많아요. 배당 수익률이요 6% 넘습니다. 실적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익 많이 줄었죠. 예. 왜냐면 자회사가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예. 근데 와이설도 그렇고 근데 그동안 쌓아놓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 소각도 결정. 이 회사는 밸류 가고 있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밸류업에 베팅한 거죠. 실적보다. 예. 그래서 순금융자산 이렇게 많아요. 배당도 잘 주고. 순현금이 시총보다 더 커요. 그죠? 주주환원은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덕전자랑 Y설만 턴어라운드 해주면 주가는 더 많이 가겠죠. 이제 남은 숙제는 자회사의 턴어라운드가 남은 거죠. 기본적으로 대덕도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ENF 테크놀로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기업입니다. 여기서 지분 취득했고요. VIP 이것도 소개해드렸죠.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에요. 옛날에도 제가 한깨비역에서 다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VIP 자산운용에서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면 반도체 소재나 이런 거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VIP 자산운용이 반도체 소재 기업을 갑자기 지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ENF 테크놀로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식각 다양한 소재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식각에 업황이 좋은 건 아니죠 이쪽이. 근데 어쨌든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고 보시면 이렇게 세정용 그 다음에 강강익 도포하는 원료 웨이퍼 가장자리 두껍게 코팅된 이걸 뭐 강강익을 제거도 하고 그 다음에 노광 장비 EUV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ASML이 빛을 쏘죠 마스크에다. 그래서 회로를 그리는데 그때 그게 잘 그려지게 현상에 뿌려줘요. 그런 것도 하고 식각 제거하는 이런 식각 박리는 강강익 있죠. 동진 세미캠이 만드는 저 PR 강강익을 없애는 거 이런 소재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게 낸드잖아요. 낸드의 노란색 있죠. 노란색만 제거하는 게 HSN이거든요. 이게 솔브레인이 거의 독점인데 이 시장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이 노란색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 신제품 또 있습니다. 황산, 아까 HSN 그리고 또 기대하는 게 요거예요. HBM TSV 공정에 사용하는 건데 여기 티타늄 있죠. 티타늄을 식각해주는 이게 HBM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TSV 웨이퍼가 있으면 여기다 구멍 뚫어서 저 구멍 뚫는 건 TSV라 그러잖아요. 여기다 막을 입히거든요. 티타늄을 입혀요. 왜 입히냐면 여기다 구리를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다 구리 넣죠. 근데 구리를 넣으면 이 구리가 위로 튀어나와요. 그럼 얘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CMP라고 그러죠. 평탄화 시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이 TSV에서 이제 남아있는 티타늄을 좀 없애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티타늄을 이제 식각해주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불필요한 금속 방막. 그러니까 남는 좀 불필요한 뭐 찌꺼기라든가 티타늄 그 부분을 없애줘야 돼요. 예, 그럴 때 필요한. 그러니까 HBM에도 연관이 돼 있어요, 소재가. 이 사업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 UV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아까 CMP 요거 튀어나온 걸 없애버리는. 예, 굴이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연마제를 또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기능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이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자회사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관련돼서 VFP 자산운용이 지분을 취득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적도 돌아섰고요. 보시면 그죠? 당시에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오를 텐데 주가 진짜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밸류도 낮았고. 그 비츠로셀은 요거는 피델리티예요. 그 유명한 뭐 미국의 유명한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이제 미국 운용사도 좀 체크하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자산운용사 외국계에서 많이 산 게 HD 현대 마린 엔진 아시죠? 옛날에 STX 중공 그 회사를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외국계 펀드에서. 근데 이미 뭐 성과는 좋았지만 어쨌든 이건 이제 비츠로셀이고 비츠로셀 같은 경우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비츠로셀을 사기만 한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이게 사죠. 빨간색은 산 거고요. 이렇게 사요. 21년부터. 그러니까 이 비츠로셀이라는 기업을 21년부터 피델리티가 지분 5% 신고한 다음에 계속 갖고 간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장기 투자죠, 이런 게. 근데 중간에 팔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파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적절히 올랐어요. 일부 팔겠다. 파세요. 예. 그리고 또 사면 돼요. 왜냐면 피델리티도 보세요. 여기도 팔아버리거든요. 수익이 좀 낮죠. 여기 샀으니까. 중간에 여기서 팔아요. 여기 또 사요. 근데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또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럼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뭐 10년간 가져가는 그런 건 없어요. 보다가 적절할 때 팔기도 하고 내 생각과 좀 반대로 또 회사가 안 좋아지면 팔기도 하는 거고 또 좋아지면 다시 사고. 예, 근데 꾸준히 이제 추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과 지금 난 거죠. 그죠? 24년도에 다시 들어왔고 지금 총 9.9%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요. 외국계도. 비츠로셀 아시겠지만 1차 전지 여기 뭐 드릴 같은 데라든가 무기에 들어가고요. 충전 안 하는 거죠. 10년 이상 써요. 요런 이제 계측기에도 들어가고 전기 얼마 썼나. 그럼 이럴 때 뭐 이걸 뭐 어떻게 일일이 여기 배터리를 충전해 쓰겠어요. 10년 동안 써야죠 그냥. 보통 10년 써요. 이 배터리는 충전 안 하고. 그 실적 실제 좋았죠. 매출. 꾸준했죠. 지금은 주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당시 이게 24년 12월만 해도 퍼 9배인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텍스포일 기억나시죠? 여기도 VIP 자산운용도 비슷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건 제가 그래프를 잘못 냈네. 죄송합니다. 요 그래프는 아니에요. 네. 제가 비츠로셀 그래프를 갖고 왔네요. 근데 아무튼 글로벌 텍스포일도 엄청 올랐죠. 근데 보세요. 중간중간 팔아요. VIP 자산운용도. 처음에 5.3 샀다가 1.55 줄이고요. 또 샀다가 1.86 최근에 또 줄였어요. 많이. 근데 주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잘하는 자산운용사도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최근에 5월 9일 날은 줄였는데도 주가가 더 날라가 버렸죠. 어쨌든 지금 5.86%.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팔았으니까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제 팔았으니까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예. 근데도 주가는 올라갔죠. 아시죠? 텍스 리펀드, 부가가치세 환급. 우리가 일본 가면 10% 돌려받는 것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15,000원 이상 사면 부가가치세 10% 돌려주고 환급 수수료 30% 가져가요. 예, 환급해 주는데. 글로벌 텍스. 일본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죠.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많이 오면 글로벌 텍스프리 좋을 수밖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오면 올리브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부가가치세 환급 시장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도 더 많이 올 거고, 예. 시진핑 주석도 올 거고, 미용 투여 열풍이죠. 예.
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어쨌든 요런 외국인들이 명동에 피부과 많이 가면 환급해 주거든요. 그 수혜도 받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게 많았던 거죠. 아시겠지만 동남아 가면 마사지, 요즘에 한국 오면 피부과. 이건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죠. 예, 피부과 이렇게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 싸거든요. 가격도 싸고 의사가 해주고. 그래서 이제 다 해드렸는데 좀 길었지만 사례가 워낙 많아서 주로 제가 VIP 자산운용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 자체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뭐 저는 VIP 자산운용이나 좀 유명한 자산운용사 있으면 제가 다 항상 시장 함께 읽기에서 소개해드리는데 자세히 소개 못 드려요. 그 시간에는. 네,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따로 또 빼가지고 직접 공부도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10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도 좋은 기회가 생기니까. 예, 단 아까 말씀드린 뭐 솔루엔 같은 기업들도 그렇고 이게 주가가 되게 또 부진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VF 자산운용이 투자를 했지만 그런 기업들도 또 뭐 갈지 안 갈지 몰라요. 뭐 우리가 뭐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분석을 계속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공시 중에 또 보물찾기 하는 거죠. 보물찾기 중에 하나 주요 특정 주주가 지분 5% 신고한 사례들 한번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